네, 안녕하십니까. 파나토스 이용규 전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뇌과학과 직업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주제를 좀 맡았고요. 제가 한 40분 정도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요 임직원 분들과 근로자분들 실제 요 뇌과학을 접목해서 진행했던 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이 이제 박소영 대표님이세요. 그분께서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해서 한 8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뇌과학과 직업 전문성 강화했는데, 여러분, 뇌과학은, 어떤 것을 주로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좀 네. 뭐, 채팅창에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뇌과학은, 뇌를 특정하고, 뇌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네. 측정하는 방법에는 뇌의 기능을 측정할 수도 있고 뇌의 구조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뇌의 기능을 측정합니다. 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MRI나 뭐 CT 같은 걸로 뇌 어느 부분이 이제 더 무너져 있거나 망가졌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택하는데 저희는 뇌파로 기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 뇌파를 통해서 뇌 기능을 분석하고 이 뇌 기능 분석을 직업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볼 것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절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초음파 자극도 있고, 미세전류 자극도 있고, 자기장 자극도 있고인데, 음, 자극이라는 것은 전부 부작용이 많이 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MC 스퀘어 같은 거겠죠.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우리 신체가 좀더 가볍고 어떤 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 뇌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의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고 극대화하는 그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직업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과 직업 전문성 강화. AI 시대 경쟁력은 뇌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10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뇌의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분이 일처리를 하게 되고, 예, 결정하고 판단하는지. 그 다음에 세기, 그다음 좌우 동시성이라고 해서 좌측 뇌와 우측 뇌가 동시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 네. 전부 이제 경쟁력과 관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가 인지 능력, 세 번째가 수면 상태와 뇌 피로도, 네 번째가 정서, 예, 감정 조절, 다섯 번째가 행동, 여섯 번째가 스트레스, 일곱 번째가 주의력, 여덟 번째가 좌뇌 우뇌의 균형, 아홉 번째가 좌뇌 우뇌의 연결, 열 번째가 현실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 요게 음, 저희가 뇌과학에서 바라보는 뇌 기능이 되겠고, 이 뇌 기능 자체가 직업 전문성과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은 뭐 몸도 있지만 뇌에서 9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저희는 뇌파로 5분 만에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27년간 200만 명의 데이터를 모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데이터를 모집한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뇌파는 어떤 상태일까? 일을 진행하다가 쉽게 포기한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참고 참고 견디며 성공하는지, 물론 이제 정서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뇌파 유형을 저희가 다 모집을 해서 현재는
KFDA에 등록이 됐죠. 식약처에 등록이 됐습니다. 식약처에 등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준값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값.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뛰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증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요 오른쪽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뇌파 신호가 7.5Hz일 경우에는 치매 위험군, 경도 인지 장애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ADHD는 얼마, 아주 우수한 영재 천재들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열심히 해. 저 사람은 얌전해. 뭐 이런 주관적 평가, 주관적 노력을 넘어서 뇌과학에서는 뇌파를 측정하면 이 친구는 우측 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집중력이 강하고 주의력도 있으면 우측과 관련된 업무를 얕게 해서 그 분이 잘 발달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죠. 또한 여기 속도인데 5세, 7세, 10세, 15세, 15세, 45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는 1초에 몇 번의 진동이 오고 가는가, 자극을 몇 번에 처리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15에서 45세 보시면은 1초에 9에서 11Hz가 나옵니다. 그래서 11Hz가는 11Hz라는 이 주파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대 가는 뇌파라고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생들 뇌파를 쫙 측정하면 11Hz 나오는 친구들이 10명에서 15명 나옵니다. 거의 90%가 반에서 1등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전교 1등입니다.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타고 일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천천히 버스를 타고 일처리를 할 거냐, 그 속도가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분은 좀 느리겠구나, 이분은 빠르겠구나, 이분은 감정적이겠구나, 이분은 이성적이겠구나, 이 사람은 뇌가 피곤하구나, 이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 처리가 늦어지겠구나. 이게 바로 뇌파를 보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BQ, 브레인 코션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측정을 하게 되면 요 왼쪽에 2D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좌뇌, 빨간색이 우뇌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브레인 맵, 뇌 지도라고 하죠. 각 뇌파의 좌뇌, 우뇌 세기가 나오게 되고요. 눈을 감았을 때 오른 또 밑에는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기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워서 오른쪽에는 기초 율동,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늘색이 좌뇌, 그다음 분홍색이 우뇌입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마다 몇 점이 나오면 우수, 몇 점이 나오면 떨어진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초율동과 뇌파 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율동이라는 것은 뇌가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한 기본 리듬으로서 알파파와 예, 알파파를 얘기하는데 이게 뇌의 기본 사양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초에 9개의 정보를 처리한 사람이 있고 1초에 11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초에 2개 차이인데 10초면 20개, 100초면 200개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처리한다는 것은 뇌 세포보다 뇌 신경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이 빠르고 강할수록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정보 처리 능력이 우수합니다. 전문가로서 장기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체력과 같은 것이 바로 기초 율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지입니다. 인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 머릿속에 넣었다가 예, 단기기억 넣었다가 인출
작업 기억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이런 주의, 사고, 판단, 기억력 같은 전반적인 인지적 효율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직업 전문성을 열량시키면 문제 해결 능력이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전문가에게 필수적이며 학습 속도와 지식 습득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인지 능력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공학과하고 의대하고에서 얼마나 정확하냐. 예, 정말 이 뇌파를 측정해서 기초율동, 인지 이 두 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과 있냐면 아이들, 네, 발달장애, 경계선 지능아, 그다음에 정상아이, 영재아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경도 인지장애, 정상인분들, 예, 그런 분들과 설문지를 딱 해보고 설문지 했을 때 만약에 이분이 23점이 나왔다면 뇌파를 측정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 했을 때 23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라독스 웨어러블 뇌파로 치매 97% 진단 정확도 입증. 그래서 한 5분 만에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네, 파악하고 정확도는 97%라는 것을 저희가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19개 어떤 것은 뭐 128개를 붙입니다. 시간이 1시간 걸리죠. 되게 복잡합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 동여 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측정은 2분 20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분 50초에서 2분 아니면 5분 만에 끝냈죠. 그래서 1시간 걸리던 뇌파 측정을 단 2분, 5분 만에 끝냈고 요 정확도는 97%. 또한 요 19채널 왼쪽에 있는 요 제품은 전 세계 뇌파의 교과서라 불리는 그라스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그라스라는 제품이 전 세계 최초로 나오면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국, 전, 네,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 대학병원에 예, 요 EEG, 뇌파 측정기가 다 들어갑니다. 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요 투 채널 저희는 이마에서 좌뇌, 우뇌에서만 딱 측정을 합니다. 여기는 19채널인데 비교했을 때 몇 프로가 같냐 했을 때 마지막 줄 보시면 91.6%. 그러니까 5분 투 채널로 한 거하고 19채널 40분 측정한 거하고 92%면서 신뢰성을 저희가 담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정서죠. 두 번째 수면이죠. 수면. 얼마나 이분이 뇌가 피곤하지 않고 잠을 푹 자는가. 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뇌가 피로하면 예, 실수가 잦아지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야만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서 지수입니다. 예, 정서. 예. 너무 좌측으로 하면 너무 사람이 우울해지고 냉소적이 되고요. 너무 우측으로 이렇게 강해지면은 너무 이제 객관적이면서 조울증 성향이 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요 정서는 남들에게도 심리적 정서감이 주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정서적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정서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기능을 봤을 때 인지 기능보다 정서 기능이 더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인지 능력보다 정서 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 상담이나 팀 관리라는 전문가에게 중요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전문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행동 지수입니다. 요 인지, 수면, 정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행동이죠. 이 인지, 수면,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속으로 삼키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전부 자운의 균형이 맞아서 어떨 때는 잘 얘기해야 하고 어떨 때는 얌전히 듣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
말만 하게 되고 내가 너무 강력히 주장하게 되고 내 말만 믿으라고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너무 소극적이 되고 너무 부정적이 되면서 다른 사람 말 믿지 않고 폐쇄적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전문성과 연관은 실행 능력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을 뜻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네, 가장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스트레스죠. 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직업 전문성과 연관시키면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마감 기한이나 빡함이 심한 상황에 있어도 뇌가 과부하 걸리지 않을 정도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를 스트레스 볼 수가 있고요. 신체 스트레스 볼 수 있고 정신 스트레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의지수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맑고 외부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관찰력과 정확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법률, 회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오류를 잡아내는 전문가의 예리함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주의 쪽이고요. 그다음에 뇌 균형 쪽 보겠습니다. 좌우의 균형입니다. 좌뇌는 논리와 언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뇌는 직관, 공간,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맞으면 통합적 사고력이 형성이 됩니다. 논리적 분석력과 창의적 영감을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너무 좌뇌형이면 묻고 따지고 계산적이 되고 너무 우뇌형이면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내 감은 흘린 적이 없어. 딱 보면 알아. 아, 이런 분들은 우뇌형. 좌뇌형은 그래서,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몇 퍼센트인데, 다 숫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좌뇌형이죠. 적절히 균형을 맞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좌우 연결입니다. 좌우뇌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는지를 나타냅니다. 예, 순발력과 이제 융합 역량인데 창의적 아이디어를 아주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얘기하시는 분들, 좌우 연결이 잘 된 분들이고 또한 포용성이 있는 분들, 말 듣고 맞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좌우 연결입니다. 물론 8번, 9번 예, 가장 중요한 창의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8번, 9번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그 교육 목표가 창의적이면서 포용적인 인간 양성인데 이걸 어떻게 숫자화시키고 분석할 수 있느냐? 8번, 9번입니다. 뇌 균형 지수와 좌우 연결 지수. 예, 여기에서 창의성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기 조절 지수입니다. 잘 쉴 수 있는 뇌인가, 예, 주의력 있는 뇌인가, 집중할 수 있는 뇌인가를 보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지금 상태의 뇌를 예, 과거적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를 볼 수 있다면 이 자기주얼 지수는 미래 정말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예,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휴식, 업무 후 뇌를 빠르게 오프하고 이완시킬 수 있는가? 번아웃 방지에 필요하고 주의 지수,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집중력, 예, 몰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운용 능력, 엔진이 좋아도 운전 실력이 나쁘면 사고가 나듯 자기결 지수는 전문가가 자신의 지능과 역량을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통제하는 마스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라는 엔진에 계기판을 달아준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제일 위가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되겠습니다. 학생을 직장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봤을 때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일 처리하면 빨리 일 처리 마치고 자기 일 하는 거죠.
예, 공부 남들이 10시간 할 거 2시간 만에 끝나는 애들이 이런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위권 학생의 뇌 활동 리듬인데 요 150과 차이점이 붉은 기둥이 두 개가 있고 녹색이 좀 많아졌습니다. 붉은 기둥은 몸을 움직이거나 잠을 잘 때 나온 뇌파고 녹색은 돌린 뇌파입니다.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돌리다는 게 얼마나 직장인으로서 일 업무 능력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졸린 거. 근데 마지막 밑에 보면 이분은 좌측 우측 뇌인데 여러분들께서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 붉은색이 잠자는 뇌파라면 이분은 눈을 뜨고 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 다리를 떨던가 네, 손을 막 움직이는가 그러야 되는 성향이 되겠죠.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서 전문성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 밑에 있는 뇌를 두 번째 뇌로 만들고 두 번째 있는 뇌를 가장 첫 번째 뇌로 만들면 될 일입니다. 예, 뇌과학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힘을 내야 돼요. 이런 말보다는 뇌를 바꾸자. 최적의 뇌를 만들자. 예, 이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요즘에 이제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뇌파를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해서 저희가 아예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보시면 스트레스는 좋은 상태고, 수면 상태는 나쁜 상태고, 인지 상태는 보통이고, 주의 상태는 아주 좋고, 조절 능력은 다 해서 100% 객관성을 뗄 수 있도록 이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완전히 줄였죠. 그냥 보면 알죠. 요즘은 또 요 나온 내용들을 그냥 챗 GPT나 제미나이에 넣어버리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망원인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망원인 1등이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예. 보시면 지난해 자살 2011년 이후 최대 10대부터 40대 사망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가 자살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왜 뇌를 검사 안 할까요? 건강검진에도 뇌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뇌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뇌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살하는 뇌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분이면 이게 나오죠. 우울증 뇌파가 자살 뇌파입니다. 아까 정서를 봤죠? 정서. 정서에서 좌측이 이렇게 78점이 나오고 우측이 22점이면 이분 우울증이구나. 우울증의 80%가 자살 생각하고 있고 그 자살 생각한 사람 중에 3분의 1이 피도를 합니다. 손을 긋거나 어떤 다리에 가거나 뭐 연탄을 뭐 하게 되거나 해서 우울한 상태로 진단된 뇌파 좌측 뇌고 우측 뇌입니다. 그래서 좌측 뇌와 우측 뇌의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 좌우의 균형이 완전 깨졌다 봤을 때는 이분 자살 생각 있겠다.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전부 도와주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뇌파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조로 봤을 때 저희가 기능을 본다고 했고 구조를 봤을 때 정상인의 뇌파는 전두엽과 변연계의 구조는
신경망이 이렇게 잘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생각이 없는 우울증 환자는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신경망이 이렇게 잘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전두엽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변연계로 보내면서 변연계가 가라앉게 되죠. 참자, 이겨내자. 이게 전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신경망이 이렇게 얇아 있죠. 네,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전두엽과 변연계가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변연계가 흥분했을 때 전두엽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흥분한 상태로 화를 내거나 뛰어내리거나 칼을 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 정치 얘기 끝나고 사건 사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신경망이 문제가 거의 90%입니다. 네, 음주, 그 다음에 폭력, 살인, 전부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신경망의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뇌 상태를 왼쪽으로 만드는 것이 뇌과학입니다. 예, 그 방법이 바로 어, 뉴로 피드백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뉴로라는 것은 이제 신경이고요. 피드백은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주고받는다. 어떻게 주고받을까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것은 여러분 1909, 1904년에 파블로프 박사가 우리 강아지들 밥 줄 때 이제 종을 땡땡 쳐주면서 밥을 주면서 종을 쳐주니까 처음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런 소리였는데 피드백 계속 신경적으로 피드백 주면서 그 소리가 밥을 주는 소리구나 하면서 땡소리만 듣고도 강아지들이 뛰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뇌의 구조를 봤을 때 뇌 신경망이 새로 생기거나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네. 습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경망이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났을 때 뇌고 생후 3개월 된 뇌고 생후 1년 된 뇌입니다. 요 이제 검게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뇌 세포가 되겠습니다. 생후 3개월 됐을 때 소리나 빛이 들어오면서 예,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요 가지 같은 신경망이 많아집니다. 생후 1년 됐을 때는 신경망이 더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세포도 중요하지만 신경망의 발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 신경망을 발달시킨 게 바로 뉴로 피드백이고요. 뉴로 피드백의 역사는 이렇게 길게 한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만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뇌파로 간질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대발작 환자 4명을 고치면서 시작이 됐고요. 73년도에 세타파 뉴로피드백 훈련이 시작되면서 아예 명상 상태로 몰입시키는 훈련이 성공이 됐습니다. 75년에 학습장애와 ADD, ADHD를 치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1990년도에는 약물 중독자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 2001년도에 대한민국의 박병원 박사가 이 뉴로피드백 장치를 휴대용화, 자동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대 뉴로피드백 발전 국가로 나오게 됩니다. 네. 한국에만 현재 저희가 100개 센터가 넘었고요. 중국에 40개 센터, 현재 해외에 22개국에 가서 이런 약물 없이 이런 질환들을 전부 고치고 있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그래도 서울대 병원에서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죠. 상징성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ADHD를 약물 집단과 뉴로피드백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 ADHD 아동은 뉴로피드백 치료가 훨씬 좋다는 것을 서울대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2008년도에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서울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점을 얘기하는데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위약물 치료고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약도 끊을 수 있고 여기에 또 몇 가지 추가하자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면 뇌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필요 없고 한 번 고치면 재발하지 않는다. 가장 윤리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도 지금도 유일하게 훈련 프로그램도 식약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이제 임직원들이나 글을 잘 쓰고 있는지 쭉 많은데 그냥 한 몇 가지 그냥 예, 급하게 찾았습니다. 제주항공, 예, 항공사 근로자들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네. 제주항공은 직원이 건강해야 개인은 물론 회사의 성장에 이를 수 있다면서 조양 철학 냈고 여기 보시면 제주항공 임직원 마음 보듬는다. 제주항공 임직원 건강 마음까지 챙긴다. 예, 임직원 마음 건강 챙기기. 예, 그렇게 해서 뇌파, 예, 뇌과학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북 소방관, 예, 200명 정도 뇌파를 측정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해서 회복까지 뇌파 훈련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도입니다. 그다음 광양제철소 뇌파 검사로 임직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합장. 그러니까 설문지를 하게 되면 거짓말이 많습니다. 아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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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면 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근데 뇌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습니다. 네. 실제 했던 사례 LG전자, 예, LG전자는 아예 제품을 예, 브리지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보급해서 실시간 뇌파를 측정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SK는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뇌파 측정 키오스크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작업 전에 스트레스와 두뇌 컨디션을 체크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전 경영,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집중력 저하나 어떤 스트레스, 주의력 이것 때문에 뭐 사망 사고 이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 임직원 두뇌 건강, 임직원 전용 공간에 뇌파 측정기를 도입해서 과도한 업무와 실시간 시장 변화에 노출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뭐 임직원은 아니지만 한국, 인도, 양궁 국가대표팀은 예, 저희 걸 활용해서 금메달 따는데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팔을 싹 쓸 수 있는 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죠. 글로벌 기업 사례는 뭐 구글, 그다음에 나사, 나이키, 레드불, 에이시빌란, 헬시, 네이비실, 미군, 뭐 캐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멘탈 트레이닝이다. 멘탈 트레이닝에서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논문들입니다. 이제 실제 그런 걸 했던 논문들이 있냐 했을 때 직무 스트레스 불안 감소 효과, 그래서 임직원의 높은 스트레스는 뇌의 편도체를 고활성시켜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이를 조절하는 알파와 세타의 균형을 잡아준다 해서 한양대학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을 통한 직장인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연구. 그다음 이제 인지 성능 및 직무 효율성 향상. 네. 그래서 화이트 칼라들이 집중력 관련된 SR 강화 훈련을 했는데 훈련 후 작업 기억 용량이 커지고 복잡한 문제 해결 속도가 향상됐고 작업 중 예, 업무 중 필수를 줄이고 고도의 몰입 상태를 진입한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정서적 지능 및 리더십 강화. 그래서 관리자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 전두엽 예, 뉴로피드백 활성화 훈련을 시켰는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 기능 지수가 높아졌고 이는 팀 내 갈등 관리 능력을 높여 조직의 전반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다. 네,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직업 전문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요좀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뇌의 가소성, 뇌는 항상 변한다. 그것을 확보하면서 뇌파 훈련을 통해서 뇌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즉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시킬 것인가, 새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뇌의 가소성 확보로 가야 하고 두 번째는 단순 집중해서 딥워크와 몰입으로 그러니까 AI가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 훈련을 통해서 SM알파 저베타를 통해서 초집중 상태에 진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할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몰입해서 AI가 못하는 통찰력을 만들 것인가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논리적 분석에서 통합적 직관, 창의성, 즉 AI가 못하는 인간만의 창의성, 논리적이냐 이거보다는 AI가 연결하지 못한 가치를 연결하는가. 그 다음 감정노동에서 정서적 지능,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으로 AI는 감정을 공감하거나 복잡한 인간관계의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정서적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뉴로 피드백으로서 정서적 리더십이 가능하다. 기능적인가? 아니다. 인간은 공감과 정서적 안정을 갖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하버드 집중력이라는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버드대 애들은 어떻게 인재가 되었냐 했을 때 6가지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 관리, 뭐 에너지 관리, 방해요소 제거,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뉴로피드백 훈련입니다. 뇌파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학생들 거의 모든 학생들이 뇌파 훈련하고 있다라는 책이 이 하버드 집중력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 중심 결과에서 브레인 데이터 기반 성장으로.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왜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업무가 좀 느려질까? 아, 지금 잠을 잘 못 잤구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코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성과 결과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근본인 뇌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경망을 강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뇌의 과학입니다. 뇌의 과학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뇌의 과학은 뇌를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의 능력은 무한하고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뇌의 영역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AI와 싸워서 싸우면 안 되겠죠. AI와 협동하고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간 지능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지능,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지능이 더 중요한 시대고요. 그걸 저희는 브린트, 브레인 인텔리전스라는 브린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박소영 대표님 혹시 얘기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원래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현업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현업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소영 대표님 계신가요? 나, 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톡스의 뉴로 피드백을 적용해서 뇌과학과 직업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웰리스랩 대표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그 체육학과 겸임 교수를 하면서 이제 기업체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리스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과 체육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스 관리, 생활 습관 관리, 뇌심혈관 질환 관리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조사와 함께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현재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이제 건강증진 관련하는 사후 관리 담당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직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임원분들도 만나고요. 이제 직원분들도 만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뉴로 피드백을 가지고 진행하였던 사례를 조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해왔던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서 이제 뭐 근골격계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해서 스트레칭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급한 적도 있고 이렇게 뭐 컨텐츠라든지 브로셔를 또 제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5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해왔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영역에서 이 뇌과학이 어떻게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진행했던 사업체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제 그 근골격계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영역에서 뇌심혈관 질환 심장 발병도를 평가하고 금연, 고혈압 관리 등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과 함께 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또 관리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되는 규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업장 내에서 그리고 직업을 가지신 직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임직원분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자가 진단표라고 하는 측정 도구가 있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 그 코샤 가이드에 의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게 제공한 이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 도구를 통해서 그 8가지 영역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이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수면 장애를 앓고 계시는 그런 근로자분들에 대한 관리도 이것과 함께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수면의 질 평가라고 해서 이제 K PSQI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이제 수면의 질이 괜찮으신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는 것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로 피드백을 네, 찾아 나서게 된 계기는 한 기업에서 저한테 주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이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많은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 뉴로 피드백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로 피드백을 알게 된 것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 적용되는 사례도 조금 찾아보았었는데 그중에서 이 파나톡스의 유로 피드백
이 프로그램과 측정 기기 그리고 그 솔루션이 저희가 임직원 그 건강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듈레이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202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유로 피드백을 적용해 나가면서 지금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임상을 지금 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원과 직원에 대한 유로 피드백 적용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목적과 목표를 사실은 고객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과 임직원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뉴로 피드백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의사 결정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조직을 관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뭔가 실행하는 그런 뇌 컨디션을 만드는데 사실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이제 유로 피드백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로 피드백을 뭐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 피로도 관리, 뭐, 물론 뭐 직원분들도 뭐 피로라든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지만 특히 임원분들께서 그 생각하시는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는 또 굉장히 압력적이고 밀도가 높은 그런 스트레스를 또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 관리, 또뭐 판단력을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이제 관리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영역을 또 차지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서 좀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적용하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진행을 했었던 사업장 중에서 이거는 뭐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특정 기업의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안내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공개된 내용, 상 받았던 내용은 뭐 이미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서 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이 구간에 그 DRB 동일고온벨트라는 회사, 네, 동일고온벨트라는 회사, 그리고 DRB 동일이라는 회사에 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은 야간 근무자 수면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 뉴로 피드백을 적용하였거든요. 이제 그 사례가 이 기업이 사실은 이 건강진화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2년 정도 이렇게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 개발 원장상을 이제 DRB 동일이라는 회사도 이렇게 받으셨던 데 있어서 조금 기여를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야간 근로자의 수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우선은 저희가 그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이 지금 파나톡스의 유로 피드백을 적용한 측정, 사전사후 측정과 이제 대상자 맞춤형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리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을 1대1로 진행하였는데요. 동시에 이제 뭐 이렇게 그룹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뭐 여러 대가 있으면 동시에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렇게 야간 근로자 수면 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굉장히 계신 분들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사실 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면 건강 듣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상 받았던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이게 스브스 뉴스에 그 사례가 이제 나왔던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예전에 파나톡스의 유로하모니 S 모델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대상자분들 뇌파를 찍고 이제 상태를 상담해 드리고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12주 정도 진행을 해서 이제 사전보다 사후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이제 뭐 수면제를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과를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증 완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사실은 뭐 수면뿐만 아니라 이제 토탈 케어처럼 이렇게 뭐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관련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뉴로 피드백은요, 보시는 것처럼 뇌파 측정 장치가 사용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뇌파를 발생시키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뭐 사업자, 우리 그 회사에는 우리 직업적 특성에는 우리는 수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이제 수면 관련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측정과 훈련, 그리고 이제 수면 개선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뭐 대표님이라든지 임직원 분들의 그런 니즈가 각각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중력 향상을 해야 된다든지, 뭐 기억력을 뭐 관리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정서적 안정, 뭐 스트레스 관리에 좀 포커스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적용이 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수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을 때, 훈련 전중 후에 일상생활 졸음 정도가, 훈련 전중 후를 저희가 체크했을 때, 전에는 졸음이 상당히 졸린 상태였는데, 훈련을 하고 났을 때는 전체 19명의 평균이 조금 졸리다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주간 기능 장애를 봤을 때, 훈련 전에 2.4점으로 주당 한두 번 정도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한 번 미만으로 훈련 후에는 주는 19명의 평균 다가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는 좋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전중 후 주간 기능 장애로 지금 어느 정도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훈련 전의 상태였다면 이제 단지 굉장히 적은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훈련 전 주간적으로 내가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느꼈을 때 훈련 전에는 2.3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의 질이 대체로 나쁘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훈련 후에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대체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질적 향상도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요 수면의 질 평가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은 수면의 질 PSQI, KPSQI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8점 이하가 수면 정상분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 전에 11.1점으로 대부분이 이제 수면 장애군에 좀 해당되는 점수가 평균점으로 나타났었는데 훈련 후에 살펴보면 이제 7.8점으로 이제 수면 정상의 쪽 평균의 값이 3.3점 개선이 되어져서 수면 정상 그룹의 이 대상자의 평균이 해당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개개별로 저희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수면의 질 점수를 살펴봤을 때 한 중간쯤에 이미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정도 했을 때 중간이라고 하면 6주 정도만 돼도 뭐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처음에 쟀던 값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패턴으로 가다가 떨어지는, 대상자마다 조금 다르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훈련 전후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이제 판정을 봤을 때 수면 장애군 대상자가 지금 수면 정상군으로 돌아온 것이 10명 정도, 완전히 이제 점수 자체가 처음에 수면 장애군이었는데 이제 수면 정상군으로 19명 중에 10명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19명의 평균 수면의 질 지수가 3.3점 개선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 후에 참가자 19명 중에 17명의 수면의 질이 싹 다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불면 증상이 호전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뇌파 그래프를 저희가 분석하면서 굉장히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이게 대상자마다 조금 편차는 있었지만 저희가 만났던 대상자는 교대 근무를 하는 굉장히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대상자였었는데요. 이제 수면 이제 장애를 나타냈었던 훈련 전보다 훈련 중간쯤에 이런 뇌파의 그런 패턴이 굉장히 안정화되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고, 훈련이 이제 종료되는 이제 훈련 후의 상태를 살펴보면 훈련 전과 대비해서 굉장히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뇌파에 대한 파장을 여러분들께서 100%다 이해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그냥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신체적으로 긴장도와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그 뇌의 가수면 상태 자체가 개선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뇌파의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제 이 뇌파의 베타 영역, 고베타 영역에서의 그런 빈도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가부화로 인한 피로도를 감소할 수 있는 것과 전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불면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모듈레이션을 이제 다른 타기업 한 두세 군데 이상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했더니 거의 비슷한 결과, 한 80에서 90% 이상 다 개선되는 사례들을 여러 회차 진행을 하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타기업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맥박을 사전사후 분석했을 때도 사전에 요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면 관리하기 전보다 후가 맥박 감소도 있었고, HIV 혈관 건강도 다른 패키지로 또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HIV 혈관 건강도도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지수 자체도 다른 장비로도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뇌건강 브레인 지수라고 해서 토탈 브레인 지수도 이제 증가되는 이런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훈련 전과 훈련 후에 결국은 이제 요 데이터들이 개선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간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또 함께 수면과 진행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수면의 질, 그리고 스트레스, 피로, 우울, 심박 변이도, 뇌기능 분석, 멜라토닌 대사체 검사 등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뭐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던 기업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12주 프로그램으로 뉴로 피드백과 명상을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 뉴로 피드백 장치로 사전사후 뇌파를 분석하고 얻었던 결과입니다.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는 12주 뉴로 피드백으로 이제 훈련을 했고 사전사후에 저희 이제 파나톡스의 뇌파 측정을 뇌기능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30분씩 주 3회 12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명상 프로그램도 이제 비교를 하였더니 이 전체적으로 대상자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수면의 질이 7.5점, 7점 수준에서 이제 감소되었는데 명상도 사실은 감소가 일부 되었고요. 뉴로 피드백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뉴로 피드백이 훨씬 더 큰 점수로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수면 얘기만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도 이 뉴로 피드백이 굉장히 여러 가지, 8가지 하위 요인 중에서 특히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요구에 관련되는 영역, 그다음에 관계 갈등과 관련되는 영역, 그리고 조직 체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보상 부적절 영역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로도 측정을 MFS 그 방법으로 이제 체크를 했을 때 뉴로 피드백을 시켰더니 피로가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었고요. 네, 우울도 감소가 되는 수치를 나타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우울도 점수로는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심박 변이도 다른 장치로 이제 HRV를 측정했을 때 저희가 그중에 스트레스 지수를 또 볼 수 있었는데 뉴로 피드백 자체에 뭐 뇌파에 있는 스트레스도 조절이 되었겠지만 보시는 이제 스트레스 자체도 이렇게 다른 장치로도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전과 훈련 후에 비해서 앞에 이제 나타났던 그런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긍정적인 패턴들이 3D 그래프에서도 뇌기능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뇌파 자체도 저희가 뭐 전체 나를 보기는 했지만 전체 토탈 BQ 뇌기능 지수는 전체 사전에 대비해서 사후에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적으로 60명이 다 증가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평균이 증가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멜라토닌 대사체라고 해서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사체 자체도 이제 혈액 수준에서 네, 그 소변 수준에서 지금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이 문제가 있었던 그룹인데도 뉴로 피드백군에서 훈련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뭐 혈압이라든지 체지방률에 관련되는 것들도요.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좋아졌지라고 생각이 되는 영역이었는데 뭐 그 논문에서는 혈압도 수축 혈압도 이제 훈련하고 났더니 좋아졌고, 그리고 체지방률도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자고 자기 조절 능력이 증가되니까 또 체지방률도 이렇게 감소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직장인의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뭔가의 직업성 강화를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 스트레스 관리, 특히 수면 관리에 대한 영역은 사실은 어떤 질병에 대한 개선 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에 관련되는 뉴로피드백 중재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뭐 ADHD라든지 틱 아이들도 이렇게 개선하는 사례들을 좀 많이 그 임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좋아지는 게 이제 항상성이 조절되는 것들이 되고 또 뇌기능이 정상화되는 패턴의 이 뉴로 피드백이 자율신경을 자기 조절을 잘하는 영역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이제 건강할 때 일어나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수면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좋아지는 영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뉴로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 또는 뭐 직장 문화 안에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수면 장애 예방, 그리고 회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 임직원분들에 대한 뭐 판단력이라든지 뭐 임직원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영역까지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앞으로 저희 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저희가 또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 치매를 예방하는 영역,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서 노인기에,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에도 직장 안에서 그런 것들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도 굉장히 탁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실제 사례를 좀 설명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수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네, 됐고요. 자, 네, 그럼 혹시 그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커리어 컨설턴트나 코치나 컨설팅이나 상담하는 분이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 실제로 코칭을 할 때 그분들이 이제 그 처음 우리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이것을 뇌 측정을 하면 이분들이 어디에 고민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측정하면 그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접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임원들은 이제 이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이제
이제 네, 아직 뭐 발전하지는 않고 혹시 이제 우리 회원 중에서나 또 이게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어,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상담 과정을 열어서 우리가 24시간을 공부했는데요. 뇌에 네,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상담이나 코칭에 활용하는지 그런 네, 것을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저 2회로 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홍규 전무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좀 보시면요. 지금 명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MC 스퀘어 같은 방식인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이용미 전, 이용미 전문 계세요? 네, 어, 제가 네. 들리시나요? 네네. 일단 MC MC 스퀘어 스퀘어 같은 같은 거, 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뇌가 똑같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 똑같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뇌에 맞지 않으면 뇌에 부작용이 나는데 그게 심해지면 간질 발작이 나요. 그래서 MC 스퀘어가 간질 발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뉴로 하모니는 그럼 어떻게 하냐? 실시간으로 계속 뇌파를 측정하면서 그 훈련하는 그 사람의 뇌파를 계속 측정하면서 그 상태에서 좋은 뇌파는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줄여주는 그런 뇌파 조절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실시간 개인 맞춤형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다뭐 치매가 예방된다? 아니죠. 자기 뇌에 맞아야 합니다. 그다음 명상과 차이점은 명상으로 빨리 유도하는 명상 뇌파를 만들면서 빨리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비게이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명상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저희 제품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일반인 분들께서 명상 상태로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어떤 상태인가? 내가 명상 상태가 맞나?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저희 뉴로피드백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용규 지금 이사님의 그 답변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요. 제가 요 연구했던 내용이 이제 12주간 유로 피드백 명상 중재는 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데이터로는 제가 안 실었는데 멜라토닌 섭취하고 이제 수면 운동이라고 요가 중재를 또 야간 근로자분들한테 진행했던 경우에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 보면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뇌파 안정화, 그리고 자율신경 균형 회복을 통해서 BQ, 뇌 기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멜라토닌 대사체라고 하는 것의 농도도 증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의 수면 스트레스 축에 대한 생리학적 회복 기전을 실제적으로 얘가 보여주면서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하위 요인, HRV, 뇌기능 지수, 멜라토닌 대사체, 혈압 이런 것들에 이제 실제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뉴로피드백이었다고 한다면 명상 같은 경우는 뇌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자체가 뇌기능 자체가. 근데 오히려 뉴로피드백하고는 다른 영역에서 정서적 안정 영역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울감 완화 등에서는 뉴로피드백보다 조금 더 나은 효과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인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 뉴로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향상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피로라든지, 그리고 우울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도 개선되는 그런 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 같은 경우는 이완을 활용해서 마음 챙김 기반의 심리적 중재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패턴이어서, 이제 조금 생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뉴로 피드백이 훨씬 더 좋은 장치였다라고 제가 이제 논문 결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명상도 뉴로 피드백 정도의 준하는 어떠한
그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 영역 모두를 다 개선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질문에 그러면 청각 자극으로 뇌를 자극하는 원리인가요? 이 질문에 좀 답을 주시겠어요? 이용규 전무님,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청각 자극으로 뇌를 자극하는 원리인가요? 어, 청각 자극이요. 아닌 것 같은데. 청각 자극으로 뇌를 자극하는. 청각과 시각, 네, 그다음에 저희 뭐 특별히 뭐 이미지 테라피라든가 최면요법도 있고 다양한 뉴로 하모니의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단어가 이제 자극이라는 건데요. 결국 자극이냐 안내냐. 네, 저희는 안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뇌파를 측정해서 나의 뇌파에서 그 내가 원하는 뇌파만 측정해서 다시 뇌한테 알려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점이 우리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따라오는 애들한테는 자극을 줬죠.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할 거야?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돼. 따라오면 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기능 개선은 신경망 확대로 인한 결과인가요? 기능 개선? 기능 개선은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뇌 가소성입니다. 뇌 가소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안 쓰던 신경망을 쓰든가 아니면 새롭게 신경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어느 부분이 손상됐다 하면 손상된 곳에서 뇌 신경망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요새 뇌를 자극하는 전기로 자극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전기로 자극하면 뭐 짜릿짜릿하니까 낫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선호하는 그런 유저들도 있을 텐데요. 그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하면 뇌에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그걸 이제 TDCS, TMS에서 TMS가 자기장, 경둑의 자기 자극술, TMS가 미세 전류 전기 자극술인데 이게 전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뇌가 변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뇌를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실시간으로 뇌를 변화시킬 거냐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너 한 대 맞자. 쉽게 말하면 미세 전류 뇌파가 이제 전기 신호니까 전기를 자극시키는 거죠.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 쓰냐면 좌뇌 우뇌 균형을 맞출 때 쓰는데 그 일시적으로 효과 나는데 집에 가면 또 풀립니다. 약과 같은 거죠. 좋은 점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뇌에 대해서 치료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부를 뚫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만 저희가 좀 권하고요. 특히 TMS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는 허가 사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인들은 허가가 돼 있는데 일단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권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논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관점이 우리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안내만 해주면 된다는 관점이고 전기 자극이나 이 경둑의 자기 자극은 뇌가 회복하는 것보다 빨리 더 큰 자극을 줘서 빨리 고쳐야 한다는 그런 관점인데 부작용이 좀 심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규 전문의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아까 말씀 중에 스트레스 지수는 위기관리 능력이고, 능력과 관련이 있고, 주의 지수는 관찰력과 정확성, 그 다음에 뇌균형은 통합적 사고력, 창의성, 그 다음에 좌우 연결 지수는 순발력과 융합 역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검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5분 측정으로 그런 항목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예,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그리고 저희가 200만 꼴을 측정하면서 정말 정상이라면 몇 점대가 이게 균형이 맞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네, 위기 관리 능력이나 관찰력 정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이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뭐, 인지지수 이런 부분도 지능 검사를 하지 않고 지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뇌과학에서 네, 뇌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IQ 검사하잖아요. 네, 점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뇌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가.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찍었는지 아니면은 뭐 컨닝을 했는지 정말 영재 뇌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경계선 지능하에 뇌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저희는 뇌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답이 됐습니까? 아, 네, 그러면 그, 다음 기회 되면 그, 네,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박소영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뉴로 피드백군과 명상군을 비교해서 이렇게 쭉 말씀 주셨고, 명상군은 정서 영역에서 뉴로 피드백군보다 조금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명상은 마음챙김, 통찰 명상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네. 통찰 명상은 몰입과 관계된 그 명상법인데, 이 몰입하는 것과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사실은 스트레스를 좀 낮춘다 하면, 사마타 수행,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을 갖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법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몰입과 관련된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는 주실까요? 거는 몰입과 관련되는 명상이 아니었고요. 네, 이게 마음 챙긴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스커션에서 썼던 내용이고요. 네, 지금 목적이 이완이 되는 명상이었습니다.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중재요법 중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적용 가능한 이제 이완 반응 명상요법으로 적용을 해서 몰입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는 이완의 목적으로 진행한 명상이었습니다. 네.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통찰 명상이거든요. 통찰 근데 이제 저기서 저희가 썼던 명상. 명상은 네, 마음 챙긴 명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명상에 대해서 제가 그 명상을 잘 아는 분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그 지금 이 명상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신 그 박병훈 박사님께서 그 한국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이 그 직접 해보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만들었는데 네. 그 티벳에서 아주 명상을 굉장히 그 오래 하신 하여튼 명상에 대해서 좀 권위가 있는 분이 이 파나톡스의 명상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파나 그러니까 명상에서 선정이라는 그 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 저는 명상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파나톡스의 명상은 빨리 선정의 단계로 빨리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 프로그램이 아마 다 다를 텐데 여기의 특징은 그게 그 선정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직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면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3분 있으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아까 명상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네, 네, 여기에서 진행했던 거는 뭐 박병훈 박사님이 하셨던 명상도 아니고요. 마음챙김 네, 명상도 아니고 실제 네. 저희가 중재로 진행했던 거는 레퍼런스 논문 데이터에서 이 수면 관리, 직무 스트레스에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토대로 만들어진 벤슨의 8단계 이완 반응 기법에 관련되는 명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는 데이터로 만든 명상을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진행했던 네, 거라서, 네, 그러니까 네, 네, 조금 생각하신 거랑 다르실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지금 명상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른 분?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뇌를 정말 알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뇌를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뇌 속에 뭘 집어넣고 뭐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질 텐데 우리가 뇌를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우리한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상담이나 코칭이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 늦게 들어오신 전명쌤 뭐 없으세요? 지금 AI 교육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해주신 이용규 전무님, 박수영 대표님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네, 아주 귀한